올해 6월, 9월 문학 연계 양상인데 얘는 정체가 뭐냐면 이감 중요도입니다. 이감 중요도. 근데 김진옥전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러분 홍정의 동요가 중요도 B죠. 그렇죠. 그리고 신석정의 역사는 중요도 C였습니다. 중요도 C라는 건 거의 나올 만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나왔거든.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화전은 더블 A니까 이 최고 등급이거든. 중요도가 높다. 잘 나왔는데 박목월의 경사 B고 그다음에 작자미상의 화전가 역시 B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중요도에 따른 학습은 크게 의미가 없다. 중요도 얘기는 할 건데 너무 맹신하진 않도록 합시다. 알겠죠?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학사적 의의라든가 아니면 작가별 중요도 이런 걸 고려해서 몇 개 찍으면 거의 다 맞아 들어갔다고. 근데 이제는 여기 이감 중요도 C인데 떡하니 나오고 이감 중요도 B 2개인데 떡하니 나왔죠.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건 안 된다. 알겠죠? 아예 안 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중요도 매겨주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중요도 낮게 매겼는데 나오면 내가 욕 좀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은 강약 조절은 하되 아예 스킵하지는 않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현대문답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는 여기 화면에 내가 별표로 다 띄워놨으니까 따로 말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1번 박두신 해 가보면 여러분 여기 출제 포인트 3번에 시대적 배경과 해의 의미 미주 쳐봅시다. 제목에 시대적 배경과 해의 의미. 그래서 밑에 추가로 적어봐. 일제강점기로 볼 경우. 일제강점기로 볼 경우. 자, 먼저 본문 읽어보면 해는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이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되어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했던 정치적 혼란기 1946년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어둠을 불태워 없애고 소설에는 해는 광복 직후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인한 혼란한 상황을 잠재울 화합과 공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일제강점기로 본다면 무슨 의미로 바뀌는 거죠? 독립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1946년이고 언제 지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어.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그 이미지의 대립인데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적어봐. 이미지의 대립, 내면의 대비. 이미지라는 건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그 대립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본문 들어가 보면 해야 소사라, 해 파란색 네모치고 뭐 보기에서 뭘 해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그냥 긍정적 이미지 이렇게 처리합시다. 근데 소사라 그랬으니까 소사라 파란색 빗줄. 자, 여기서 화자는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상승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더라. 자,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 산 넘어 어둠을 잘라먹고 어둠 빨간색 네모치고 여기서 어둠은 이념 갈등 또는 일제강점기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둠인데 여러분 어둠이란 건 말 그대로 빛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의 대립은 첫 번째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명암 대비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2연 가보면 뭐 달밤 싫다, 눈물 같은 골짜기 싫다 그랬으니까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 내붙이고 자, 해를 의인화하고 있죠. 의인화. 자, 네가 오면 네가 서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 파란색 네모치고. 그래서 여기서 청산과 해는 동일한 이미지겠죠. 동일한 의미. 자, 훨훨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자, 사슴에 따라 양지로 사슴에 따라 양지 파란색 내붙이고 다시 한번 명언 대비 확인할 수 있겠죠. 양지와 어둠. 자, 그리고 칙범에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그러니까 사슴 만나면 사슴 놀고, 범 만나면 범이랑 놀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적어 봅시다. 평화로운 공존. 그러니까 여기서 공존은 두 가지 차원이겠지. 첫 번째, 좌우 이념 대립으로 본다면 민족 간의 화합. 일제 강점기로 본다면 야국강식의 이 세상을 탈피하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고운 해야 소설아.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앉아. 파란색 밑줄.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앉아. 역시 공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모두 불러 한 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좋은 날을 누려보겠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한영군 당신을 보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출제 포인트에 1번, 2번 있죠? 수특 보기 실어 놓은 거니까 한번 지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본문 들어갑시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밑줄.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게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서 당신은 출제 포인트 2번 보기에 따르면 완관념이 뭐라고? 1번 보기에 따르면 조국 맞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당신을 위하는 일보다 나를 위함이 더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화자는 개인과 국가 중에 뭘 더 중시하는 가치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한다. 틀린 말이죠. 알겠죠? 독립을 바라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근거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 자, 이 정도 조심해주면 되겠고 2연 가보면 나는 빨간색 밑줄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출제 포인트 1번 고려하면 국관 상실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일제 정도 되겠죠. 네, 그때 당신은 보았다고. 됐죠? 그러니까 당신은 부정적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존재 정도 의미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 단락 가보면 3년 빨간색 밑줄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이연에 갈고 심을 땅이 없다와 비슷한 얘기죠. 자,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정조냐 밑줄.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화자는 성별이 뭐죠? 아, 여자 아니야? 밑에 적어 봅시다. 여성 화자.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하필 여성 화자로 설정했을까? 그쵸? 남자보다 더 사회적 약자니까 그 당시에. 됐나? 자,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빨간색 밑줄.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윤리, 그 다음에 도덕, 그리고 법률. 이게 뭐인 줄 알았다고? 연기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연기라 그랬으니까. 자,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빨간색 밑줄 망설일 때. 내적 갈등이겠죠. 자, 그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버텼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됐죠? 넘어갑시다. 여러분, 시문 그날이 오면은 스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제의식이 너무 선명해서 따로 수업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되지? 자, 출제 포인트. 어디 가보냐면, 여기서는 조지훈 산상의 노래, 얘네 별표 하나짜리인데, 왜 별표 하나냐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로. 그래서 2월달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인데, 그래도 그날이 오면 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수업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포인트 2번 관련해서 1년에 높이도 높은 산마루하고 7년에 높이도 높은 산마루를 구별해 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산마루인데 왜 구별해야 될까? 똑같은 산마루인데 왜 구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문학의 본질은 뭐에 파악했죠? 승재, 뭐 파악해야 돼? 그렇죠. 내면 파악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산마루를 구별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담겨있는 뭐가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내면이 구별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 그래서 출제 포인트 2번 옆에 적어봅시다. 내면의 구별.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높이도 높은 산마루, 빨간색 밑줄,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흔히 문학에서 낡았다, 메마르다, 뭐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죠?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죠? 자,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무엇? 파란색 네모치고. 자, 여러분, 여기는 무엇 A라고 적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바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생명력의 회복이겠죠. 생명력의 회복. 자,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이 바로 긴 밤이겠죠? 긴 밤인데, 자, 이현 가보면, 이 아침 파란색 네모치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흔히 문학작품 해석할 때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공간의 이동 많이 체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체크해야 되죠? 사실은 거의 체크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여기서는 체크해야 돼. 은성? 이유가 뭐지? 즉 내면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내면이 바뀌면 체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언제였죠? 시간이? 긴 밤이었죠. 근데 아침이 있다라는 건 뭐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됐죠? 자,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서늘한 가슴에 한 보판까지 파란색 빗줄 은은히 울려는 종소리. 자, 그러면 생명력의 회복을 무슨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하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꽃다운 하늘, 파란색 네모치고.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생명력이 회복됐으니까.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를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인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여러분 햇살 빨간색 내붙이고 파란색 내붙이고 미안합니다. 파란색 내붙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또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다시 이미지는 뭘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내면. 그러면 생명력이 없었다. 이거 긴밤이었죠. 근데 햇살이 떠올랐죠. 그럼 얘는 생명력의 회복의 시간이겠지. 무슨 대비라고 봐도 돼?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도 되지만 명암 대비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알겠죠? 명암 대비. 그럼 아까 박두준 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 내신 준비할 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뭐 공감각 왜 그렇게 빡세게 표현사의 특징을 암기시키겠어? 왜냐? 내면을 드러내니까. 자, 계속 갑시다. 파란색 밑줄,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그러니까 이어에서 생명력의 회복을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은 여기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더니 새들질과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사양하라 밑줄, 파란색. 이거 그 당시 6월달 모의평가에서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 있죠?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의 지향점 X. 사양하는 거니까. 긍정인 건 맞지만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죠. 화자의 지향점 X. 왜냐하면 마지막 년 가보면 더 근본적으로 추구할 게 따로 있거든. 자, 여기 높디 높은 산마루, 파란색 밑줄,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1년에 높디 높은 산마루는 무슨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네, 7년에 높디 높은 산마루는 무슨 상황이죠? 그치? 이 이후의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구별해줘야죠. 자,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달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 파란색 내붙이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지. 앞부분에 무엇에 내붙이고 밑에 무엇에 내붙이고 각각 A, B 붙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구별되죠? 둘 다 긍정이지만 얘는 어떤 무엇이다? 생명력의 회복이 아닌 다른 무엇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출에서는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붙인 바가 있습니다. 구별해줘야 돼. 그러니까 산마루 여기다 밑줄 쳐도 되는 거고 무엇 여기다 내붙여도 되는 거죠. 문제 낼 만한 거리는 많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나왔다. 그래서 오늘 그 EBS 연계 NG 보면은 내가 기출문제 실어놨습니다. 가볍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육사의 확언. 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좀 중요한데. 평가원에 기출된 적은 없고 교육정보위부사 기출된 적 한 번 있습니다. 네, 또 역시 문제 낼 만한 거리가 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 3번 있죠? 3번 황혼의 의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읽어봤죠? 화운의 의미는 다 파악했을 거라고 보고 본문 들어갑시다. 자,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상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더니, 그러니까 걷기 전에는 이 골방은 단절의 이미지겠죠. 그쵸? 커튼 빨간색 내붙이고 단절이라고 적어봅시다. 단절. 자, 바다의 흰 갈매들 같이도 여기 빨간색 밑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대상이 부재 때문에 외롭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외롭다거든? 그냥 외롭다? 문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원적인 고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원적인 고독감. 자, 이연 가보면 좀 빡세죠? 미안합니다.
한 3년째 해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5시 반까지 안 끝나. 자,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빌라. 파란색 밑줄?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버린다. 성기록 아니야? 자, 아무튼 간에 황혼에 대해서는 화자는 애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부터 파란색 괄호 열어주고 내 품 안에 안겨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나의 입술을 보대게 해다오. 괄호 닫고. 자, 그러면 황혼이 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화자가 보이는 태도는 애정인데 이게 조금 구별이 돼야 돼. 3년, 4년 가면 이유가 나옵니다. 자, 3년 가보면 저 12성좌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점을 삼림 속 극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여기 빨간색 밑줄 의지가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애정이란 건 뭐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황혼에 대해서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지. 왜냐? 황혼은 그런 존재들을 포용하고 있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2개 내면 구별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평가원 출제 스타일이 뭐냐면 긍정, 부정 단순하게 퉁치지 말고 긍정 중에서도 어떤 긍정이니? 부정 중에서도 어떤 부정이니? 여기까지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 2개 내면 구별해줘야 돼. 자, 그러면 사연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존재겠어? 의지가지 없는 존재들이겠죠.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러니까 네가 반 맡고 나한테 반 넘겨줘라. 내가 위로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파란색 밑줄. 아늑도 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출제 포인트 2번 갑시다. 골방의 의미. 자, 1년의 골방에서는 커튼을 걷기 전까지 화자는 뭘 느끼는 거죠? 근원적인 고독감. 근데 5년의 골방에서 화자는 뭘 느끼고 있죠? 아늑함을 느끼고 있죠. 똑같은 골방이지만 역시 내면이 구별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평가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똑같은 단어인데 내면의 구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에 걷게 하겠지. 파란색 밑줄. 그래서 황혼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기대. 그런데 빨간색 밑줄.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주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긍정과 부정의 짬뽕, 이중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지금 긍정이면 긍정이고 부정이면 부정이지.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 알겠죠?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시원섭섭하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시원섭섭하다라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둘 다죠. 둘 다지. 이렇게 나오면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 부분은 시원하다에 해당하고 어디 부분은 섭섭하다에 해당하니 구별해서 파악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되죠? 자, 넘어갑시다. 자, 최두석의 성애꽃 별표 3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뭔지 알죠 이거? 이따 여러분이 졸 때쯤 되면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학부모들 비상인데 티니팽이 새 시즌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캐릭터가 너무 많아. 우리 집 꼬맹이가 티니팽 광팬인데 미치겠습니다. 지갑이 얇아져서. 얼마 전에 나왔죠. K-pop 데이먼 헌터스.
근데 끔찍한 혼정이 나왔어. 티니핑이랑 콜라보더라고. 그 말인 즉슨 새로운 인형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인형 하나에 한 5, 6만 원 하거든. 근데 뽀로로 이런 거는 캐릭터가 몇 명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새 시즌마다 한 10명씩이 나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시즌이 끝나잖아. 전 시즌의 캐릭터는 다 떨이로 팔립니다. 애들이 안 찾는 거죠. 진짜 짜증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집 꼬맹이는 하츄핑 광팬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인데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그쵸? 나는 초상권 보호. 나는 왜 이 부모들이 엘사 드레스, 티니핑 드레스 이런 걸 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내나 이해를 못했거든. 내가 아빠가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입고 싶은데 야 딴 거 입고 가 이 소리 나오잖아. 바로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드레스 입고 딱 이 등원한 애들 보면 저 집도 아침에 전쟁 좀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러니까 내가 분홍색만 보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 우리 딸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한 가지 얘기 더 해봅시다. 나는 삼수했는데 그 재수할 때 노량진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입시의 메카는 대체가 아니고 노량진이었습니다. 좀 옛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노량진에서 유명한 게 수산시장이죠. 지금은 옮겨갔는데 노량진역 근처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단과를 어떤 거 들었냐면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 들었다고. 연교실하고 따로 있었어. 지금은 없는 시스템이죠. 근데 새벽 6시쯤에 지하철 내리면 새벽 공기 싼 그 느낌에 이 생선 비린내가 엄청 풍겨온다고. 생선 비린내. 그래서 난 아직도 횟집 근처 지나가면 내가 재수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생선 비린내 맡으면. 그러니까 후각적 심상이 나에게 뭘 환기시킨 거죠? 후각적 심상. 추억을 환기시킨 거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는 왜 중요하죠? 분위기를 형성하고 내면을 환기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 줘야 돼? 어떤 내면을 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내면을 환기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기출 예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2015년 수능 B형 예시인데 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현장 소강생들은 좀 지겨울 겁니다. 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갑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 복귀하라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차가운 현실이래. 여러분, 아직까지 현실이 차갑나? 그렇진 않죠? 그죠? 근데 왜 차가운 현실이죠? 이 사람은 지금 남극에 살고 있습니까? 내면이 차가워지는 거죠. 내면이 차가운 거지. 초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그런 내면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납득됩니까? 다음에, 이때 고향은 공동체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무슨 공간? 따뜻한 공간. 고향이 오키나와요? 왜 따뜻하죠?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해됨? 알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랑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어떤 내면을 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되죠? 자, 그러면 그게 오늘 6번이랑 뭔 관계가 있느냐? 갑시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유명하시니까 보기 안 읽어봐도 되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갑시다.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찬란한 치장, 파란색 네모치고. 서민들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엄동혹한일수록 빨간색 네모치고 엄동혹한. 저희는 출제 포인트 3번이랑 관련 있죠. 선현이 피는 성의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열은 미용사 외판환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파란색 밑줄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민중의 삶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죠. 서민의 삶 예찬이라고 적어봅시다. 서민의 삶 예찬. 자,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데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한숨 빨간색 내붙이고 삶의 애환이겠죠.
자, 어떤 더운 가습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삶의 의지가 되겠죠, 이건.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파란색 밑줄 이마를 대고 본다. 여러분, 이마를 대고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거기 왜 이마를 대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해. 버스 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마를 차창에 막 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바로 올라오겠죠, 영상에.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면 온전히 뚫어야지 뭉개고 가면 안 돼. 이마에 대고 본다라는 건 무슨 이미지를 느낀다는 얘기죠? 초각적 이미지죠. 그쵸? 그러면 초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뭐? 내면을 환기한다니까? 그래서 분석서 보면 서민의 삶에 공감하려는 태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이해됨? 여러분, 성의꽃은 서민의 삶의 흔적이죠. 그걸 초각적으로 느껴본다라는 건 그걸 내면에 환기해보겠다, 이런 뜻이거든. 알겠죠? 내면 그렇게 쭉 드러내야지. 여러분, 우리 수능 국어 준비하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문학 개념까지 다 활용해야죠. 알겠죠? 중딩처럼 긍정부정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맙시다.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린의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 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길 파란색 내붙이고. 정확하게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서민을 위한 길, 이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화자의 내면을 고려하면. 잘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정주영의 불사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시간 줄 테니까 본문 있죠? 한번 쭉 빠르게 읽어봅시다. 1분 주겠습니다. 자, 그만 같이 봅시다. 뭐 별 내용은 없죠. 비애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피해,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빨간색 밑줄,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죠. 밑에 적어봅시다. 여러분, 그냥 외롭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근원적 맞습니까? 근원적인 비애,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근원적인 비애. 자, 그리고 박힌, 날지 않은, 다 뭐라고 봐야 돼? 나한테서 비가 떠나갈 수가 없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사연 가보면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근원적이라고. 다음 년,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다 빨간색 밑줄,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이때 성문이란 건 묘비의 명예를 얘기합니다. 묘비명. 그러니까 묻었는데 묘비가 안 보여. 그러니까 부활의 암시인 거죠. 나한테서 떠나갈 수도 없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인간은 비애를 함께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따라서 어디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지? 종교. 됩니까? 종교. 그래서 출제 포인트 5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출제 포인트 5번 같은 얘기가. 이해되죠? 실제로 정주영 시인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됐죠? 출제 포인트 5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 넘어갑시다. 문병란의 꽃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제 포인트 2번에 여기 밑줄 계절의 흐름.
여러분 아까 조준 산상의 노래에서 살펴봤죠? 시간의 흐름은 왜 중요하죠? 내면이 바뀌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절이 흘러가면서 화자에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내면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 풀 때 따로 시간의 흐름, 공간 이동 별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거든. 왜냐? 내면의 변화 체크하면 그냥 따라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랑 관계없는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막 진덩이를 엄청 안고 가. 얘도 나올 것 같고, 얘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문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내면 위주로 온전히 뚫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내견해. 자, 그럼 본문 들어갑시다. 가을날 파란색 네모치고. 가을날. 자, 여기서 가을은 성찰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성찰. 빈손에 받아야 되는 작은 꽃이 한 알,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의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이 속에 모여든 가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가을이란 건 오직 한 알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여름은 무슨 계절이야? 숱한 잎과 꽃, 찬란의 빛깔이 있었던 그런 계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을이 성찰의 계절인데 여름에 잎과 꽃, 빛깔이 많아봤자 뭐는 잘 안 됐다는 얘기야. 내적인 성숙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은 외적 성숙의 계절. 또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겉만은 번지르르한 계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숱한 보입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의 대비가 여러분에게 눈에 띄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건 숱한 것보다 오직 하나이겠지. 자, 3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래 입김이 파란색 밑줄 여물어. 이렇게 해석합시다. 성숙해서. 하나의 무기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비의 껍질, 파란색 내붙이고 빨간색 내붙이고 비의 껍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가을은 비가 다 사라진 상태인 거지. 그럼 이때는 뭐가 남아있는 상태야? 비가 남아있는 상태죠. 따라서 숱한 잎이라는 건 뭐가 내 마음속에 많이 존재한다? 내적 갈등이 내 마음속에 많이 존재한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엔 아직까지 비애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여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 자, 그 다음에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파란색 밑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왜 외롭죠? 오직 하나이니까. 근데 왜 빛나죠? 성찰이니까. 자, 오늘은 하늘의 꽃으로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파란색 밑줄 화려한 어젠달의 대화를 묻는다. 근데 어제를 다시 살펴봤어. 근데 어제는 어떤 상황인 거지? 외적으로만 성숙하거나 또는 비애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제를 살펴봤더니 결론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가을을 지향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적어봅시다. 내적 성숙 지향. 내적 성숙 지향.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장만영, 달, 포도, 잎사귀인데 여러분 제목에다 밑줄 쳐보고 시선의 이동이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달 쳐다보고 포도 쳐다보고 잎사귀 쳐다보는 그런 식입니다. 진짜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 포인트 4번에 모더니즘과 이미지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출제 포인트 4번에 밑에서 5번째 줄 갑시다. 여기 밑줄
이들은 회화성을 극대화하며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내면보다는 어디에 주목하는 게 적절한 독해야? 시각적 이미지. 알겠죠? 그래서 내면이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1년 가보면 순위 네모치고 벌에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호명이라고 적어봅시다. 분석서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밑줄,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밑에 적어봐. 분위기 형성. 분위기 형성. 근데 쌤, 왜 고풍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첫 번째 줄에 고풍한 뜰이란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2연 가보면 파란색 밑줄,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달 냄새 맡아본 사람. 달 냄새 맡아본 사람. 물론 지금 머스크 형이 힘을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쌤 죽을 때쯤에는 달나라 여행이 민간인한테도 가능해질지도 모르지. 그렇죠. 근데 가능해진다 그래도 달의 냄새를 맡을 수 있나? 우주 공간에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은 뭐밖에 안 돼?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지. 근데 향그럽다 그랬죠.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공감각. 시각의 후각화. 자, 그 다음에 사연 가보면 포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 어린 잎새도 쳐다보고 있죠? 끝입니다. 그래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시선의 이동이 늘어난다. 이 정도가 끝이야. 왜냐면 내면이랄 게 별로 없어. 자, 넘어갑시다. 자, 스틱 86쪽에 실려있는 최아름의 아침시 가겠습니다. 얘도 별표 2개짜리인데 자, 여러분 얘도 제목에 적어봐. 이미지 중심. 이미지 중심. 그러니까 얘도 거기 다 시안에 담겨있는 내면이랄 게 별로 없다. 알겠죠? 자, 출제 포인트 2번에 가보면 굴참나무와 아이들을 비유한 표현인데 굴참나무 제일 오른쪽 칸에 활력이 넘치는 자연의 모습 보이죠? 활력이 넘치는 파란색 밑줄. 자, 그 다음에 아이들도 제일 오른쪽 칸에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보이죠? 거기 밑줄. 자,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란 건 그냥 굴참나무하고 아이들이 활력이 넘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미지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얘만 살펴주면 되겠죠. 됐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 파란색 밑줄. 자, 그래서 이미지의 활용. 상승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솟아오른다 그랬으니까 동적 이미지가 되겠지. 자,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내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여기 파란색 밑줄 굴참나무의 마음을 벌써 달떠올라. 달떠올라라는 건 들떠서 이런 뜻입니다. 들떠서.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여러분, 해의 심장을 쫓으려면 더 솟아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자, 2연 가보면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오른다. 파란색 밑줄. 오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슨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승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터는 하늘에 있다. 파란색 밑줄.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가 비행할 수가 있다. 비행한다니까 또 하늘로 올라간다죠. 역시 상승 이미지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 보통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그래서 하늘엔 자유로운 세계,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세계. 자, 됐죠?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 4번 가보면 표현론적 관점으로 바라본 아침시, 취인 최아름의 투병. 이 사람이 좀 병을 크게 앓았었나 봐. 그러니까 이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굳이 형상화한 건 자신의 어떤 소망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명력 회복.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되죠? 그래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유치원의 생명에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출제 포인트 2번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있죠? 화자의 정서와 태도. 거기 보면은 나하고 그 다음에 나의 구별이 보일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신 때 윤동주 작품 하나씩은 다 공부했죠? 이런 표현 나오면 다 뭐야? 이 나는 현상적인 자아, 얘는 본질적인 자아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는 뭘 겪고 있다? 자아의 분열 상태이다. 되지? 자아의 분열.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의 의미에서 의미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봅시다. 이중적 의미.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짬뽕으로 섞여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자, 나의 지식에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독한 회의, 빨간색 내붙이고, 독한 회의. 자, 그러니까 이 나는 무슨 상태냐면 아직 성찰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다음에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요. 애증, 빨간색 내붙이고. 그러니까 뭘 겪고 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다음에 빨간색 밑줄,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니까 뭐도 없는 상태? 생명력도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괴로운 거죠. 얼마 전에 이간모의 평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괴리는 나와 나 간의 괴리 맞습니까? 그쵸? 근데 이간모의 평가에서 얘네 둘 간의 괴리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거지 대비 관계로 엮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괴리라면 얘네 둘 간의 괴리겠죠. 다음에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아라비아의 사막 네모치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아라비아 사막은 무슨 공간이겠어? 이럴 때 가는 공간이니까 첫 번째 성찰의 공간이면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런 점에선 긍정입니다. 성찰의 공간이면서 생명력 회복의 공간. 자, 숙제 묻겠습니다. 아라비아의 사막 있죠? 어떻게 가죠? 대한항공 가서 티켓 끊으면 되나? 걸어서? 아니, 뭘 걸어서 가? 여러분, 무슨 공간이라고? 성찰의 공간이라니까? 화자 내면이겠죠. 이해되나? 화자 내면이라고. 진짜 공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지.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은 와, 공간의 이동 이럴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은 왜 중요하다고? 거기에 담겨있는 내면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심지어 공간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 공간처럼 명칭이 붙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문화작품 해석할 때 내면 먼저 뚫어. 시간, 공간 이런 거 나중에 돌아가서 확인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내 주장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다가 리트 풀지 말라고 하나 올렸더니 되게 불편한 사람이 댓글을 막 달더라고. 너는 국어 강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니, 수능 준비하는데 리트를... 아무튼 간에. 쓰면 참고로 행정고시 4년 반 준비했습니다. PSAT 4년 반 준비했는데 그중에 언어 논리는 항상 90점 이상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PSAT 언어 논리 100점 받았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에 참 불편한 사람 많더라고. 자, 2번 갑시다. 자, 2번에 빨간색 빗줄.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사막은 고통의 공간인 거죠. 고통의 공간. 게다가 사멸에다 그랬으니까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까지 부여되어 있거든.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근데 여기 파란색 빗줄,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당시 기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열렬한 고독을 벗어나야 되겠군. 돼, 안 돼? 안 되죠. 열렬한 고독 가운데 만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열렬한 고독 가운데. 다음에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이때 나는 이 본질적인 자아겠죠.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이니까 본질적 자아는 뭘 회복한 상태? 생명력을 회복한 상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그러니까 나 만약에 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그냥 내 뼈다귀 노출할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죽음까지 각오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의지적 태도. 의지적 태도.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정록이 희망의 거처. 얘는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1년에 옥수수 때 파란색 네모 치고 자, 그 다음에 3년에 두 번째 줄에 버드나무 보이죠? 버드나무 파란색 네모 치고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자연물 중심의 시가 될 텐데 여러분 다시 문학의 본질을 뭘 표현하는 데 있죠? 내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자연물은 왜 동원하고 있는 거지?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내면은 그러니까 이 자연물을 6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저 객관적 상관물. 그러면 시에 등장하는 모든 자연물은 뭐랑 일단 관련지어서 해석해 보는 게 원칙인 거지? 화자의 내면. 알겠죠? 그러니까 시에서 자연물이 나온다면 거기에 화자 내면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돼. 근데 자연물 중심의 시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자의 내면을 드러낼 때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성찰이니까 큰 폭에서 본다면 여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성찰해 본다라는 건 2009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옥수수와 버드나무의 이 자연물을 통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파란색 밑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야? 사람도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죠? 포기하지 말고 일단 들이대란 얘기죠. 맞죠? 밑에 적어봅시다. 의지적 태도. 다음에 허벅으로 내딛는 저 겉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 파란색 네모치고 맨발의 근성. 근데 이거 사실 누가 가져야 될 덕목인 거죠? 사람이. 목 올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도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파란색 밑줄 제 흠집에 박는다. 자, 흠집 빨간색 네모치고.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고통에서 어디로 나아간다? 뿌리로 나아간다니까 성찰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한 3번 정도 쳐줘야 미안합니다. 한 방에 바로 다 대학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그러니까 상처로 기둥을 세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겪은 다음에 내면이 단단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자, 마지막이면 생이란 파란색 밑줄. 그치. 이게 진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화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옥수수와 버드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 인간의 삶이라고. 인간의 삶.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를 눈을 맞춘다. 밑에 적어봅시다. 교감.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런 표현을 가능하죠.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화자의 성찰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목표 수정 1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교시. 자, 송수관, 지리산 뻐국새. 얘는 별표 2개짜리. 여러분, 얘는 시간 좀 주겠습니다. 본문 있죠? 본문 한번 쭉 읽어봅시다. 1분 주겠습니다. 자, 그만 본문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 1년에 끝에 줄에 알아냈다. 파란색 밑줄. 알아냈다. 여러분, 알아냈다 있죠? 문학 개념 3글자로 바꿔봅시다. 2글자도 괜찮아. 알아냈다. 뭐죠? 이거 뭐 알아냈다. 주어 스스로. 화자가 알아냈다. 뭐야? 문장 독해 기본인데 주어 스스로. 대답 안 나오면 또 승재가 대답해야 돼. 그쵸? 깨달음. 2글자를 줄이면 성찰.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한다라는 걸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지 말고 주어 스스로부터 확인해봐. 화자는 알아냈다. 그러면 생각 정리해보면 그게 성찰 아니야? 알겠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화자의 내면은 성찰인데, 그러니까 주제, 지리산 뻐국새 울음에서 깨닫게 되는 부입니까? 그럼 이연에 또 뭐가 보여? 제 밑에 줄에. 알았다가 보이죠? 이것도 성찰이겠지. 자, 그 다음에 3년에 보았다 보입니까? 보았다? 그럼 보았다죠. 여러분, 시각적 이미지죠. 근데 이미지라는 건 내면의 환기 맞아? 그쵸? 그럼 보았다라는 건 인식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럼 이 작품은 화자의 성찰. 이게 주제겠네. 근데 뭘 성찰했느냐? 자, 본문 가보면 2번째 줄, 울음, 빨간색 네모치고. 여러분, 울음에 왜 주목해야 될까? 내면의 직접 제시니까. 때로 울음으로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서름에 맛이 들고, 서름, 빨간색 네모치고, 화자의 내면이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국새임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마리의 뻐국새가 서름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그럼 얘 이퀄 얘 아니야? 그죠? 이거 일종의 비유나 상징이죠. 따라서 나는 이거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서름을 원관념, 뻐국새를 보조관념.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자, 이연 갑시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우르무는 것을 빨간색 밑줄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우르무는 것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 마리죠. 근데 뻐꾹새 왕관념 뭐였어? 서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 깨달았다? 서름의 확산을 깨달았다. 근데 이게 왜 내면이냐?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실제 뻐꾹새, 실제라는 말은 굳이 왜 붙였을까? 그럼 얘는 무슨 뻐꾹새라는 얘기야? 관념적인 뻐꾹새라는 얘기죠. 따라서 화자의 내면이겠지. 관념적인 뻐꾹새. 자, 다음에 지리산충.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파란색 밑줄 추스름 끝에. 그럼 내적 갈등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해소되고 있다.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파란색 밑줄. 서 생성의 이미지가 관찰되죠. 다음에 섬진과 그 힘센 물줄기, 힘센 파란색 밑줄. 파란색 밑줄. 역동적 이미지죠. 하던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에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루날 그 눈물 다 쓸리어서 파란색 밑줄 사라져서 이렇게 섞여주면 되겠습니다.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에 파란색 네모치고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 근데 여러분 각주의 세석 있잖아. 이거 각주 내용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입에서 오면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세석이 조그만 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리산 정상의 세석 평전 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세석 평전. 그래서 세석 밑에 적어 봅시다. 지리산 정상 부근. 그래서 고쳐서 실을까 하다가 EBS 원문 그대로 실었는데 알겠죠? 이거 EBS에서 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이죠. 근데 이 빛깔이 철쭉꽃밭을 태운다 그랬지. 그럼 이 빛깔은 꽃 아닐까? 꽃잎 아닐까?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서름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아름다운 꽃의 빛깔로 바뀐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해 승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해 승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 공간이 어디였죠? 지리산 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해서 어디였죠? 지리산 중이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석평전. 지리산 정상 부근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화자 내면이 변화하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제 포인트 4번 있죠? 17쪽에 시적 공간 의미 표현 불러주겠습니다. 적어봅시다. 화자의 수직적 공간 이동. 화자의 수직적 공간 이동. 화자의 수직적 공간 이동. 옆에 줄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 화자의 내면 결부. 화자의 내면 결부. 되죠? 자, 넘어갑시다.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네. 얘들 별표 2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출제 포인트 3번 있죠? 출제 포인트 3번. 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갑시다.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삶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저 본문 들어가 보면 얼룩 쪽에 입맞춤에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풀을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대야 빨간색 빗줄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의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대. 여러분 발을 얼리며죠. 각주 그쵸? 발을 얼리며. 근데 다시 촉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는 왜 중요하다고? 내면의 환기하니까. 그러니까 발을 얼리며 왔다라는 건 내면이 그만큼 차가웠다는 얘기지. 알겠죠?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연 가보면 바람 소리도 후기도 인전 무섭지 않다면 어두운 등불빛 나는 게처럼 자욱한 씨름에 파란색 밑줄 달게 마시련다만 씨름을 견디는 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여기 빨간색 밑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던 북간도 술막. 그래서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못 믿었다 그랬으니까.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방자 빨간색 내묻히고. 여러분 그 흔히 사극 같은 거 보면 후궁이 중전을 저주할 때 지프로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콕콕 쑤시잖아. 그때 말하는 저주의 말이 바로 방자입니다. 알겠죠? 그게 방자야. 그래서 방자 밑에 적어봅시다. 저주. 근데 이 정도는 각주를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다니는 거죠.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갈치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파란색 밑줄 나는 헤매이자. 여러분 다시 여기서 함경도 산에는 어디를 걸어 다니고 싶다고? 전라도 가시네? 가슴속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내면을 걸어 다니고 싶다죠. 밑에 적어봐. 공감의 태도. 공감의 태도. 자, 술을 부어 남시 술을 따라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 내 두만강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파란색 밑줄 단풍이 물들어 천리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러면 외부 풍경은 상당히 아름답죠. 근데 전라도 가시나의 처지는 그렇지가 않지. 대비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에 그래도 빨간색 밑줄 외로워서 슬퍼서. 그래서 외부 풍경과 전라도 가시나의 내면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울어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은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대야. 울 듯 울지 않은 전라도 가시대야. 파란색 밑줄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여러분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 같은 나라 말을 쓰면 괜히 반갑거든. 그러다 뒤통수 맞죠. 네, 물론 여기선 그런 건 아니고 함경도 사내는 왜 전라도 사투리로 가시나에게 말을 건네려고 했을까? 지금 여기서 공간이 북간도죠. 근데 거기서 전라도 가시나가 자기 고향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 포근해지겠지. 됐죠? 그러니까 어떤 내면인 거죠? 전라도 가시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되죠? 밑에 적어봅시다. 위로. 자,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풀에 휘가 막 치는 벌판에 우주루주 나설 게다. 우주루주 나설 게다. 파란색 밑줄. 그래서 각주 가보면 몸이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이라 그랬으니까 의연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근데 노래도 없이라는 건 이제 산의 흔적이겠지. 그만큼 현실은 고달플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공간적 배경이 북간도 순막이죠. 그런데 함경도 산에는 한반도 최북단, 전라도 가시나는 한반도 최남단 맞습니까? 다 어디서 만나는 거지? 북간도 순막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유랑민의 처지와 같았다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2번. 자, 됐고 신경림의 나무 갑시다.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경림 나무 갑시다. 여러분 이해 보이죠? 나무들을 통해 형상화된 인간의 모습이니까 역시 자연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
알겠죠? 아까 이정록의 희망의 거처랑 똑같이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파란색 밑줄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근데 이거 고려하면 결국 누가 팔을 내뻗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럼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뭐야? 기원의 자세인 거지. 자,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그러니까 팔을 내뻗어서 받고 싶은 대상이 바로 별빛이겠죠.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파란색 밑줄?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뭘 바란다? 치유를 바란다. 삶의 고통을 씻어내고 싶어 하겠죠. 터진 살같이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눈빨간색 내묻히고. 이건 외부적 실현이겠죠.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에 떨며 깊은 울음 터뜨릴 때 파란색 밑줄 멀리서 같이 오는 공감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깊은 울음 빨간색 내묻혀주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때 깊은 울음 있죠? 6번째 줄에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 때문에 생겼다. 맞습니까?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바로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죠?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그리고 외부적 실현이라는 건 그냥 털어내면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깊은 울음은 고달픈 삶, 구질구질한 나날 때문에 생긴 게 아니죠. 그지? 그래서 밑에 적어봅시다. 근원적인 슬픔. 그래서 이거 구별해줘야 돼. 구질구질한 나날, 그 다음에 눈. 얘랑 뭐랑은 다르다? 깊은 울음이랑은 다르다. 얘는 금방 털어내서 다시 알몸이 되면 되지만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필요한 거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됐죠?